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늘 하루에만 4만 8천여 편 이상의 항공편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주에 위치한 뉴요크 공항은 결항과 지연이 가장 많은 최악의 공항으로 발표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안전기준을 어긴 위험한 장난감들이 리콜 조치되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말이 다가온 만큼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고를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WBTV 뉴스의 취재 헬리콥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 위치한 쉬츠 주유소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레귤러 가솔린 가격을 갤런당 1달러 99센트에 판매하는 특별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영화만 보는 직업이라는 지원 공고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미국과 중국 국방장관이 따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대만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입장 차이는 여전했지만 양측은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의 군사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만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적인 행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He also raised concerns about the increasingly dangerous behavior demonstrated by PLA aircraft in the Indo-Pacific region, which increases the risk of accident. 하지만 중국 웨이펑어 장관은 갈등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의 일이라며 어떤 외부 세력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중 국방장관은 또 한반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스틴 장관이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중국의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거의 모든 현안에서 팽팽히 대립했지만 앞으로 소통과 접촉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단됐던 양측의 군사 대화를 다시 복원하는 겁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중 관계가 해빙기는 아니라면서도 국방장관 회담 등 고위급 대화가 다시 시작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역시 양측의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인 단계로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국방장관 회담을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인구 대이동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루에만 4만 8천여 건의 항공편이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항공국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오늘 4만 8천 편 이상의 항공편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는 평소보다 최소 1,000여 편이 더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인 최대 250만여 명의 여행객들이 비행기를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평소보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일찍 공항에 나와 수속을 밟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We're 2 hours early. We decided, to make it early just in case anything happens with TSA. 한편 전미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미국인 5,400만 명이 자동차와 항공기, 기차 등을 통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공항에 수백만여 명의 이용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항과 지연이 가장 많은 최악의 공항이 발표됐습니다. 폭스 웨더 분석에 따르면 뉴저지에 위치한 뉴워크 공항이 지난 6개월 동안 평균 29%의 비행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된 것으로 집계돼 최악의 혼잡이 예상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보스턴과 시카고, 덴버, 뉴욕, 미니애폴리스, 올랜도 공항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연이 잦은 공항들은 대부분 동부 지역의 폭설과 눈 폭풍의 영향으로 항공기 여행을 늦추거나 취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따라서 항공사 관계자들은 이번 연휴 항공편 이용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인기가 없는 노선의 비행을 줄이고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전반적인 노력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며칠 전 뉴욕주에서는 최대 6피트 이상의 기록적인 폭설로 11개 카운티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으며 결국 1위 카운티의 버팔로 나이아가라 국제공항에서는 여행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항공 일정이 전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할 생각에 마음이 바빠지는데요. 하지만 선물을 고를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상 위험이 있는 장난감이 수십 가지나 되고 심지어 안전 문제로 리콜 조치된 장난감도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명 영화 캐릭터의 복장을 본딴 어린이용 장난감입니다. 송곳처럼 날카로운 손톱 부분은 자칫 아이들의 눈 부상으로 이어져 실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기 캐릭터가 담긴 장난감 시계는 뚜껑이 쉽게 열리면서 아이들이 배터리를 삼킬 위험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장난감을 갖고 놀다 다쳐 병원을 찾는 아이들은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 also know that about 200,000 kids are seen in emergency departments for toy-related injuries every year. And I also know that half of those kids are under the age of 5. All of these injuries are preventable. 심지어 안전 문제로 연방 당국으로부터 리콜 조치된 장난감도 시중에 버젓이 판매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권익단체 PIRG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난감들을 직접 구입해 조사한 결과 리콜 조치된 장난감의 수가 30여 개가 넘었습니다. 아이들의 선물을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인 만큼 장난감을 구입할 경우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When you buy your child a gift or your child receives a gift, there are some questions you can ask yourself. Does this toy have parts that can easily break off and that a child could place in their mouth or could create a sharp point that could poke or cut a child? Do the toys have an age label? If it's an electric toy, is it UL approved? And is the battery component secure? 전문가들은 안전 기준을 어긴 위험한 장난감들이 매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자칫 아이들의 부상이나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모들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뉴스 취재 헬리콥터가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국은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노스캐롤라이나주 77번 고속도로에 TV 방송국인 WBTV 스카이3 취재 헬리콥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2명은 방송사의 조종사 칩 티아그와 기상학자 제이슨 마이어스로 확인됐습니다. Fortunately, there was no vehicles involved in it, and I think that's as we move forward. To me, it looks like a heroic incident where the pilot tried to avoid injuring anyone else and putting anyone else in danger. And if that is truly the case, then that pilot is a hero to.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현재 헬리콥터의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77번 고속도로 남쪽 방향은 현재 잠정 폐쇄된 상태며 당국은 해당 도로를 재개통하기 위해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의 메타와 트위터 등 대형 IT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선 가운데 글로벌 IT 기업인 휴렛패커드 HP 역시 수천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HP는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향후 3년 동안 6천 명의 직원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HP는 감원을 통해 연간 14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핵심 성장 이니셔티브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메타는 이달 초 만여 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회사를 인수한 지 며칠 만에 7,500여 명의 직원 중 절반을 해고했습니다. 미 동부 지역에 위치한 휘츠 주유소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특별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슈츠 주유소는 어제부터 오는 28일까지 펜실베니아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6개 주에 위치한 368개 지점에서 일반 레귤러 가솔린 가격을 갤런당 1달러 99센트에 판매하는 땡스기빙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슈츠 측은 연휴가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프로모션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오늘 전국 평균 레귤러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달러 66센트를 기록했고 현재 가솔린 가격이 가장 저렴한 텍사스주는 갤런당 2달러 97센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영화만 보는 직업이라는 지원 공고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케이블TV.com에 따르면 해당 직업은 25일 동안 25편의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제출하면 $2,500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와 훌루,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의 1년 구독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18세 이상의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만 있다면 오늘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누구든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지원자는 시청한 25편의 영화 감상 기록과 사용했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곳곳에서 김치의 날을 선포하는 곳이 확산되면서 김치가 미국 내 한국 문화 홍보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한국 음식인 김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국 문화를 기념하기 위해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김치는 특유의 발효 과정과 맛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한국 음식이라면서 김치의 날을 통해 한국 문화와 음식을 장려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 미주사무소는 김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LA에서 2022 김치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한인마켓을 중심으로 전남 김치 판매 행사를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한편 김치의 날은 지난 2020년 한국 정부가 김치를 알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김치에 최소 11가지 재료가 사용되고 22가지가 넘는 효능이 있다는 의미를 지녔으며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 뉴욕, 워싱턴 DC 등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한인 의료단체 센터 메디칼 그룹이 한국 시각장애인 무용단을 위해 $20,000를 기부했습니다. 센터 메디칼 그룹은 LA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 시각장애인 무용단 룩스비치의 노력에 감동을 받았다면서 이를 격려하기 위해 무용단에 $20,000를 기부하고 정기 후원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룩스빗 무용단은 최근 재정난으로 LA 공연이 성사되기까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다수가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룩스빗 무용단은 지난 12일 LA 윌셔 이벨 극장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한인 관객들에게 큰 갈채를 받았습니다. 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 탓에 소비와 수출 모두 둔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춰 잡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어제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8%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9월 2.5%에서 2.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또다시 내렸습니다. 이번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치와 같고 국제통화기금 전망치 2%와 한국은행 2.1%, 아시아개발은행 2.3%보다는 낮습니다. OECD는 민간 소비가 그간 회복을 보여왔지만 높은 물가로 가처분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앞으로 민간 소비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9%, 내후년은 2.3%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비스와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직전 전망치와 같았습니다. OECD는 아시아가 2024년까지 세계 경제의 회복을 주도하고 유럽과 북미, 남미권의 경제 회복은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물가 급등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실질 임금과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어 물가 상승 대응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맞아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는 낭만적인 조명 장식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에너지값이 폭등하면서 올해는 운영 시간을 대폭 줄이고 전구도 모두 LED로 바꿨다고 합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파리에서 가장 번화한 샹젤리제 거리. 카운트다운 소리와 함께 스위치를 누르자 거리의 나무들이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개선문부터 콩코드 광장까지 2km 구간. 가로수 400여 그루의 크리스마스 조명이 켜졌습니다. It's Christmas time. I just love it and I wish my children was here and I just can't wait till Christmas.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매년 하는 장식이지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올해는 좀 특별합니다. 전구는 모두 LED로 바꿨고 크리스마스와 올해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밤 11시 45분까지만 불을 켭니다. 또 평년보다 점등 기간을 일주일 줄여 내년 1월 2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에너지 절감 조치로 파리 시내 샹젤리제 거리 조명에 드는 하루 전기료를 5에서 60유로, 우리 돈 7, 8만 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C'est un moyen d'être solidaire, c'est un moyen d'être économe, c'est un moyen d'être durable et raisonnable, d'être écologique aussi, que de prendre cette nouvelle périodicité. 에너지값 폭등은 가정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올해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아예 하지 않거나 대폭 줄이겠다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Avant, on décorait beaucoup les maisons, on mettait beaucoup de guirlandes sur les sapins, on mettait beaucoup de guirlandes même sur les murs, etc. Et maintenant, aujourd'hui, on va juste mettre une seule guirlande lumineuse dans le sapin pour limiter. 크리스마스 마켓 천막 난방도 금지됐고 프랑스 전역에 설치됐던 야외 스케이트장도 운영을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샹젤리제 거리를 비롯한 유럽 곳곳의 연말 풍경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중국에서는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난성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등 38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새빨간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키고 하얀 연기가 강풍을 타고 끊임없이 솟구쳐 오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염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오후 4시 반쯤 중국 중부 허난성 안양시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发生火灾，有人员被困。接到报警后，当地消防立即展开救援。 소방당국은 63대의 장비와 240명을 투입해 4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불은 자정이 다 돼서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38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는 불이 난 곳은 속옷 제조 공장으로 1층은 창고로 사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었는데 공장에 함께 출근하던 노부부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안은 규정에 맞지 않게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산업재해가 잇따르며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중국 북부의 경제도시 텐진의 항구에서 컨테이너에 든 화학물질이 폭발해 173명이 사망하면서 최악의 참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허베이성 산허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가스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고 이보다 앞선 6월 상하이 시노펙 공장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장을 재가동하다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한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정 실장의 과거 이메일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정 실장 측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 심리를 열어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합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검찰이 어제 경기도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과거 이메일 기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실장이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경기도 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내는 동안 주고받은 이메일들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서 일했던 시절까지 과거 범죄 혐의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대장동 지분이나 돈 전달에 대한 남욱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법정 증언을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SNS에 정 실장 구속에 대해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고 발언한 걸 두고 신경전도 이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하게 발부된 구속영장인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뇌물과 정치자금 의혹 모두 지방자치 권력과 민간업자의 유착에서 나온 범죄 결과물이라며 사실상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은 일방의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 실장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오늘 오후 심리를 열고 정 실장을 계속 구속할지 석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와 달리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온 김만배 씨는 오늘 밤 자정 직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 중단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MBC에 책임을 돌리면서도 내심 반기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퇴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라디오에서 자기는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민주당은 출근길 약식 회견은 쇼에 불과했다며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강행의 유일한 이유는 개방과 소통이었습니다. 퇴행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차라리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출근길 회견은 윤 대통령의 거친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지금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여권에서는 그만하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그럴 때마다 윤 대통령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도어 스태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식 회견을 다시 할지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일이 반복되면 안한만 못하게 된다면서 재발 방지 얘기를 다시 반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동남아 순방 기간 대통령실이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심장병 어린이 방문 사진이 조명을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가짜뉴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특정인을 상대로 직접 법적 조치에 나선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 수사 약 넉 달 만에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정점을 겨눴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검찰이 지난 7월 국가정보원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선 지 넉 달여 만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정점을 소환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서훈 전 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고 이대준 씨 피격 직후 두 차례의 청와대 긴급회의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몰아가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서 전 실장 바로 밑에서 일했던 서주석 전 1차장을 사흘 연속 조사하며 서 전 실장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근거도 없이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없었다며 검찰 주장을 부인해왔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역시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서욱 전 국방장관도 안보실 지침은 없었고 보안을 위해 첩보 배포선을 조정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법원의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지만 수사에 차질이 없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취재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비공개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 당시 국정원 첩보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아직 출석을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68명으로 늘었습니다. 여전히 151명은 실종 상태인데 대부분은 건물 잔해 등에 매몰돼 있을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시간으로 21일 발생한 규모 5.6의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물 잔해나 산사태로 인해 깔리면서 희생됐는데요. 특히 학교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많이 희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워낙 피해 지역이 넓게 분포돼 있는 데다 일대 지형이 험하고 전기마저 끊겨서 구조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45억 달러, 우리 돈 6조 1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을 밝히며 지원금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로써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제공한 재정 지원은 모두 130억 달러, 우리 돈 17조 6천억 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제재 동맹 등 푸틴을 막기 위해서 옐런 장관은 모든 수단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이른바 히잡 의문사 사건에 반발하는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난 2개월 동안 3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유엔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란 내 31개 주 가운데 25개 주에서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사망 사건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어린이도 40명 넘게 희생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란 당국은 반정부 시위에 대한 대응 수위를 강화하는 등 이란이 위기의 상황에 있다고 유엔은 진단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 씨가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을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과시했죠. 그런데 몇몇 일본 누리꾼이 정국 씨의 무대가 스폰서의 힘으로 이뤄졌다며 깎아내렸습니다. 카타르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개막식 무대. 이날 정국 씨는 월드컵 공식 주제가인 드리머스를 열창했죠. 외신들도 앞다퉈 무대를 보도했고 해외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엔 월드컵이 아닌 정국 씨의 이름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본 매체가 보도한 정국 씨의 개막식 공연 기사에 월드컵 후원사인 현대자동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일부 일본 누리꾼이 딴지를 걸었습니다. 또 해당 기사가 메인 화면에 오른 것을 두고 왜 다른 나라 가수 기사가 톱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반응에 우리 누리꾼들은 국제축구연맹이 처음부터 정국 씨를 콕 집어 섭외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억지 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한 마을에 3.2km의 길이에 태극기 띠가 내걸려 화제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의 한 부부가 우리 돈으로 677만 원을 들여 태극기를 사고 2주 동안 이렇게 이어붙였다는데요. 한국에서 15년 동안 일한 남편과 그의 아내. 사실 아내는 우리나라엔 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고 한국 사랑에 푹 빠졌다는데요. 한국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망고 농장을 팔아서 태극기 띠를 만들었다는 부부. 이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 누리꾼들은 이분에게 태극기 값을 보내드리고 싶다.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여행은 방글라데시다. 같이 대부분 고맙다, 멋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에 카타르가 에콰도르에 지면서 개최국이 첫 경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기록이 깨졌죠. 네, 그런데 새 역사가 쓰여진 경기장 관중석에는 개최국 카타르를 응원하는 관중과 또 멀리서 에콰도르를 응원하기 위해 온 관중의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월드컵 첫 경기 도중 카타르 응원단이 많은 좌석 가운데서 노란색 에콰도르 유니폼을 입은 한 남성이 일어나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됐습니다. 주변에 앉은 카타르 팬들을 가리키며 카타르가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 국제축구연맹에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의 노래를 부른 건데요. 이때 에콰도르 팬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을 이해한 한 카타르 팬의 항의가 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혹시 싸움이 더 격해지지는 않았는지 걱정되지만 이후 올라온 영상에서는 말다툼을 벌인 두 팬이 나란히 앉아서 가끔 지나친 열정이 사람들을 화나게 한다면서 우리는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고 서로 매우 우호적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서로 열심히 응원하고 화해하는 모습, 이런 게 스포츠 정신이 아닐까 싶네요. 한 대기업 제과업체가 제품에 불만을 표시한 고객에게 부위 봉투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11일 경상남도 양산시에 사는 한 주부가 만화 영화 캐릭터 스티커를 갖기 위해 한 제과업체에 과자를 샀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뜯어보니 다른 제품이 들어있었다는데요. 업체 측에 연락해 스티커를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문제는 업체가 해당 스티커를 부위 봉투에 넣어 보낸 겁니다. 논란이 되자 업체는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떻게 봉투를 착각할 수 있냐,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네, 앞으로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점점 이런 일이 생기려나 같이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택시를 탈 때 보는 사람의 마음을 초조하게 하는 이 달리는 말, 다들 공감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서울시가 올해 모든 중형 택시에 M 미터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인데요. 달리는 말로 표시되던 기존의 기계식 미터기는 바퀴 회전수를 세는 방식이지만 M 미터기는 GPS를 이용해 위치와 거리, 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이 계산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차율이 낮고 또 부당 요금을 부과하기 어렵다는 장점에 서울뿐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M 미터기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는데요. 달리는 말을 보며 마음을 졸이진 않아도 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사람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2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